노다지 썰전입니다. 2025년 현재 이 혁신 신약 개발 기업 메지온의 행보가 정말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천성 심장 질환인 단심실증, 그러니까 심장이 하나뿐인 환자들을 위한 폰탄 치료제 개발이 아주 핵심인데요. 오늘 저희는 메지온의 두 번째 임상시험 퓨엘2가 과연 성공적인 결과를 내서 미국 FDA 승인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지온의 임상 성공과 그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해 꽤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첫 임상이었던 퓨엘1의 데이터가 남긴 교훈 같은 걸 생각하면 글쎄요, 성공을 단정하기엔 아직 좀 이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10월은 핏갓, 그러니까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처음엔 FDA 기준에 좀 못 미쳤지만 재분석 과정에서 운동 능력이 예상외로 아주 뛰어난 슈퍼폰탄 환자 그룹을 제외하고 나니 P값이 0.023으로 개선됐습니다. 이게 FDA가 요구하는 완화된 기준인 0.1보다 훨씬 좋은 수치거든요. 이걸로 일단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죠. 이 교훈을 바탕으로 설계된 퓨얼2 임상은 슈퍼폰탄 환자를 처음부터 배제했고 또 데이터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려고 모든 검체를 한 곳에서 분석하는 센트럴 랩 방식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 QC 테스트를 도입했습니다. 디자인이 훨씬 정교해진 거죠. 그리고 올해 안에 나올 중간 결과에서 데이터의 표준 편차, 이 값이 4 미만으로만 확인되면 목표 환자 수를 436명으로 줄여서 임상을 조기에 끝낼 수도 있다는 점은 정말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성 신장질환인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장질환, ADPKD라고 하죠. 이 치료제 개발도 전임상 단계에서 결과가 좋아서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한 2조에서 3조 원 규모의 시장이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 1조 원 규모의 인수합병 제안을 거절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FDA 승인 후에는 훨씬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 관점은 좀 다릅니다. 퓨어런 이 임상에서 사실 예상치 못했던 슈퍼폰탄이라는 변수가 등장해서 결국 재임상을 결정하게 된 그 과정 자체가 뭐랄까 신약 개발의 예측 불가능성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퓨얼2 임상 디자인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센트럴 랩이나 QC 테스트 같은 것들이 과거의 데이터 편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지는 아직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그 효과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나올 중간 결과라는 것도 사실 최종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P값이 아니고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는 표준 편차값만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표준 편차가 4 미만이면 다행이지만 만약 4를 넘어가면 환자 수를 500명까지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임상 기간 연장, 추가 비용 발생이라는 명백한 리스크 요인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ADPKD 파이프라인은 이제 막 전임상 단계일 뿐인데 실제 약으로 개발돼서 시작에 나오기까지는 막대한 시간과 또 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M&A 돈이 역시 결국엔 FDA 승인이라는 가장 큰 허들을 넘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현재 단계에서의 기대는 약간 좀 앞서 나간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임상 진행이나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그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FUL1 데이터 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FUL2의 성공 확률은 계산상으로 90% 이상으로 나옵니다. 센트럴 랩과 QC 테스트는 분명히 데이터 관리의 객관성을 높여서 변수를 줄이는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중간 결과에서 표준 편차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건 최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청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지만 첫 임상의 경험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최대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90%라는 예측 자체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FUL1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인데 슈퍼폰탄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센트럴 랩 같은 장치가 도입되었다고 해도 모든 잠재적인 데이터 오류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만약에 중간 결과에서 표준 편차가 예상보다 크게 나온다면 임상 지연과 비용 증가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개발의 본질적인 위험 아니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장 잠재력을 보면 이야기가 좀 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폰탄 환자 수가 약 3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연간 약가를 한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는데 이건 상당한 시장 규모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2에서 3조 원 규모의 ADPKD 시장까지 더해진다면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FDA 승인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M&A 가치는 현재 거론되는 1조 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3만 5천 명은 전체 환자 수이고 메지온이 초기에 목표로 하는 연령대는 제가 알기론 12세에서 18세 사이입니다. 이 그룹은 대략 8천에서 9천 명 수준으로 추산되거든요. 예상 약과대로 실제 가격이 책정되고 또 보험 적용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도 아직은 미지수고요. 특히 더 어린 연령층으로 사용 승인을 확대하려면 추가적인 임상과 시간이 필요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M&A는 결국 성공했을 때의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임상 비용과 후속 연구를 위한 자금 조달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 방식이나 시기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고요. 네, 분명 메지온의 폰탄 치료제 개발 여정에는 높은 기대와 또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선된 임상 디자인,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 또 ADPKD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고 장기적인 성장 전망 또한 밝다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 메지온의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만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안에 발표될 그 중간 결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지만 그 표준 편차 값 하나만으로 최종 성공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시장에 약을 출시하고 또 약가 협상을 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하는 등의 현실적인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메지온의 미래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관점들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발표될 메지온의 임상 결과와 또 관련 소식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